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꼭 배워야 할 문법과 순서입니다. 아래 13개의 강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순서로 배우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제안이고요. 13개인데 총 3파트. 따지고 보면 4파트로 이렇게 1, 2, 3 하고요. 4, 5, 6, 그 다음에 7, 8, 9, 여기까지가 꼭 배워야 될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 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0, 10하고 11, 12, 13이 요거는 나중에 배워야 할, 언제 나중이요? 중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내신 준비하면서 많이 나오는 항목이죠. 여기서 특수구문이라고 하는 요 도치 부분만 고등학교에서도 잘 출연하니까 수능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제외하면 10, 11, 12는 특별히 배울 게 아니라 내신 준비하면서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강의 명사구는 제가 독특하게 만든 하나의 챕터인데요. 거의 모든 시중의 문법책에는 명사구라는 타이틀로 묶어 넣어서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사구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1강 1 요게 3개인데요. 문장의 주요 성분 찾기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문법책에서는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문장을 5개의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문장의 주요 성분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있고요. 동사가 있죠. 물론 보어도 주어 보어와 목적어 보어, 목적어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문장의 주 성분은 몇 개가 있죠? 주어 있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 보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 그러면 6개가 문장의 주 성분인 겁니다. 이 성분을 안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즉 어떤 품사의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어, 보어, 목적어는 1강에서 다루고 있고요. 동사는 사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동사구 1, 동사구 2 했는데 동사는 제가 문장의 주요 성분 찾기에서는 동사는 초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문장의 개수가, 동사의 개수가.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 보어, 목적어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구라고 해서 단어가 동사를 중심으로 조동사가 합쳐져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진행을 나타내고 완료를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제는 영어로 tens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과 완료는 영어로는 aspect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데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가에 대한 표현을 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이 진행되고 행동이 어떤 과거의 동작이 완료되는 이런 걸 표현할 때 바로 동사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구라고 했고 요거를 또 이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완료와 진행이 합쳐져서 완료 진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구 2는 수동태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구 2로 분류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되죠. 요 1, 2, 3강이 바로 영문법의 골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여기 이 1, 2, 3의 예문은 보통 10개 단어 미만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골격, 틀만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의미의 확장,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명사절, 관계사절, 부사절,
절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요런 단어들이 앞에 이끌고 의문사든 요런 단어들이 이끌고 주어 동사의 모양을 가진 요 유닛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 그리고 관계사절은 다시 관계대명사가 이끄느냐, 관계부사가 이끄느냐, 복합관계사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다시 섭 카테고리로 나누고요. 요 관계사절은 다른 말로 앞에 기능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은 조건이나 시간, 이유, 이와 같은 부사처럼 쓰였다고 해서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절이 의미의 확장에 기본적인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히 관계사절 또는 형용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 같은 것이 생략되면 바로 9번에 있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다든지 이러고 나서 형태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7, 8, 9에 있는 다 묶어서 보통 준동사라고 하죠. 이 준동사가 되는데 8번하고 9번의 동명사 분사는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번, 9번을 연이어서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런 7, 8, 9를 안다는 것은 얘네들의 형태를 알고 또 어떤 자리, 그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안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름, 형태, 자리, 기능,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특정 단어가 이끌고 있죠? 여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이끌고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형태, 요런 형태. 그리고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가서 명사절이고, 관계사절, 형용사절은 형용사 자리에 가기 때문에 형용사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인 9강이 영어에서 결국은 끝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글을 읽으면서도 익히면 되고요. 13강이 또한 굉장히 명사구가 저한테 중요한 어떤 파트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명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도 명사가 가고 주어 보호, 목적어 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갈 수 있고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명사뿐만 아니라 의미의 확장이 된 명사구나 4강에 있는 명사절도 명사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강의 투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이거든요. 8강의 동명사는 거의 완전히 명사라고 간주해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는 각기 다른 챕터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명사구라고 하는 이 파트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한 챕터에서.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명사구를 한 챕터에서 모아서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이 4개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의 어떤 관련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3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13개의 강을 간단한 예문으로 정리를 했더니 507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호를 이제 1번서부터 507까지 매겼거든요. 천일문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호에 2개의 문장이 있는 거 있고 요 명사구는 12개의 문장이에요. 요 12개가 아니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해보니까 567개의 문장입니다. 이 567개만 여러분들이 잘 익힌다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강의를 끝내면서
제목을 10분 안에 들여다보는 영문법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큰 그림으로 머리에다 두고 제 영상을 들으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